41개월 아들 녀석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화난 건 알지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가 화나서 말하길, 엄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엄마가 말하면 더 화가 나.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황당했어요. 그 뒤로 전 아이가 잠시 소리를 지르게 놔두고 아이가 조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이에게 이렇게 화를 발산하는 시간을 주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아이에게 자주 하는 말이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장난감 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인데 그런 말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주고 싶은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요. 4살 아이에게 화를 이성적으로 내라는 건 무리기도 하고 그냥 참으라는 얘기밖에 못하니 참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아이 성격 유형을 뭐라고 특징 짓진 못하겠지만 요즘 보면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런 식이에요. 친구가 장난감을 자꾸 빼앗아가니 그 친구에게 넌 자동차 좋아하니? 그 친구가 아니라고 답하니까 그럼 난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뺏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쁜 거 좋아하는 친구가 은가송을 좋아한다고 말하니까 넌 예쁜 거 좋아한다면서 왜 갈색 은가를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고요. 어떤 일이든 본인이 이해되지 않으면 의문부호를 붙이고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훈육도 어설픈 마음이 끼는 효과가 없고 논리적으로 잘 전달해야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인생 멘토 임작가. 엄마,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엄마가 말하면 더 화가 나.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화가 났기 때문이죠.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화나면 막 소리 지르고 싶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신기하게도 화가 좀 가라앉거든요. 그런데 화를 낸 후에 시간이 좀 지나 기분이 나빠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화를 폭발시키고 나서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화를 폭발시키면 그 폭발시키는 그땐 약간의 쾌감이 있긴 하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감정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편도체에서 감정이 폭발해서 우리의 뇌 시스템에 큰 불이 난 것처럼 수십 대의 소방차가 큰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출동하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우리 뇌가 그때 비상! 비상! 이러는 거예요. 비상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우리 뇌가 크게 각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격앙된 상태에 한번 빠지게 되면 평상시에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기까지의 그 시간이 불쾌한 겁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땐 보통 우리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보통 가족에게 화를 내게 되죠. 부부는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형제, 자매, 남매끼리 혹은 엄마, 아빠에게 화를 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어떤 법칙인 거예요. 우리와 심리적 거리가 먼 사람들에겐 우린 화가 잘 안 납니다. 우리와 정서적 유대감이 있는 사람에게 우린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충족이 안 될 때 화가 납니다. 그래서 화라는 감정이 느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그것을 소리 지르는 걸로 폭발시키는 건 안 좋은 행동입니다. 화를 폭발시키면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렇게 화를 폭발시킬 일은 아니었을 경우가 대부분이고 나와 가까운 정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아이들이었든 친구였든 부모였든 간에 그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죄책감이 느껴지고 나 자신이 싫어집니다. 감정 기능은 그런 식으로 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아이가 화가 났을 땐 화를 폭발하게끔 허용하셔서는 안 되고 아이가 화를 폭발하지 않게끔 부모가 도와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받아주는 부모에게도 손해가 됩니다. 아이가 화가 났을지언정 소리를 질러서는 안 되고 다른 방식으로 화라는 격한 감정을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곧 정서지능을 개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죠. 일단은 집안에서 아이가 소리를 지를 수는 없습니다. 양육의 기본은 아이가 어디에서든 공격적인 행동, 말은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집들의 경우 방음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 옆집에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 쾌적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엄마들이 양육 지식을 잘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했죠. 엄마가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면 내가 화가 더 나. 네,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아이가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건데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하니 당연히 화가 더 날 수밖에요. 소리를 지름으로써 감정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건데 그걸 못한다면 감정을 가라앉힐 다른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화가 나 소리를 지른다면 일단 소리를 다 질러서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때 엄마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고 있으셔야 돼요. 정신줄 잡기. 화라는 감정은 공명하는 성질이 있어서 누가 화를 내면 같이 감정이 흥분되거든요. 같이 화가 납니다. 아이가 어리니까 엄마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쟤는 아직 인간이 덜 되었다. 인지 발달이 덜 되었다. 아직 동물에 가깝다. 정신줄 잡아보자.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지나가는 일이다. 발달상의 한 가지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화가 난 개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격앙되었을 땐 일단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이 감정이 가라앉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훈육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화가 난 건지 나라도 화가 났겠다며 공감해주면 더 좋고 그렇게 화가 났을 때 소리 지르는 것은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물어봅니다.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감정 조절을 하면서 자신이 화가 났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나 지금 화가 나려고 해.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기분이 상하고 있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어. 라는 식으로 자신의 화난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걸 누군가 공감해주고 잘 받아준다면 감정이 폭발해서 소리 지르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 표현엔 이성의 끈을 붙잡아두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폭발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개와 같은 동물이 되지 않게 막아주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화가 나더라도 다음부턴 소리 지르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것을 집안의 규칙으로 하자고 합의합니다. 소리 지르게 되면 생각하는 의자로 가게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요. 아이가 합의를 하면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규칙 잘 지키면 칭찬, 화가 나는데도 소리 안 지르고 너희 감정 잘 표현해 주어서 엄마가 기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도 아이가 화난다고 소리를 지르게 되면 규칙 어겼으면 알려주고 생각하는 의자로 가서 3분 동안 앉힙니다. 그리고 이걸 반복적으로 3주만 하면 끝납니다. 소리 지르는 행동은 싹 사라질 거예요.